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최종 합당을 의결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합당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열린민주당 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최광욱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수정당 대표에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사실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구 열린민주당의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의 또 큰 당에 몸을 담다 보니 최고위원회를 제가 한 2번쯤 지금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논의되는 의제 수준이나 그다음에 또 방향이나 그 논의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범위가 크고 수준이 높고 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요. 합당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텐데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결국은 대선 승리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처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뭉쳤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당원분들께서 또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신 이유도 대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그걸로 판가름이 날 텐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셨잖아요. 뭐 중도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뭐 합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뭐 부정적인 파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도 확장성 네. 이것이 각 후보들 진영에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지지율에 이렇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고정적인 지지층이 아닌 중도의 확장을 해야지만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의 의원들께서 뭔가 기여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물음표가 여전히 따라 붙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중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정치 무관심층이 있을 수 있고 네. 진정한 의미의 스윙 보터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에는 뭐 어차피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스윙 보터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양대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떤 세력이 조금 더 결집돼서 하나된 목소리로 조금 더 응집력 있게 또 마음을 모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보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 그러니까 거대 여당으로서 실질적인 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개혁의 효능감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좀 너무 미적지근하고 시원하고 화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에서는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30%대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점을 극복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도 뭐랄까 약간의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의 매력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정권 교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5년 동안 정부를 운영해 온 것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약간 판단을 유보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누가 더 나라를 이끌 적임자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을 위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관련된 의혹들이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무관하다고 계속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뭐 깨끗하게 그 굴레를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지율과 좀 연동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판단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여야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순전히 수사의 과정이나 법리적인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수사의 기초이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여러 자리에서 과거에 검사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돈을 따라가는 것이다. 돈은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기 위한 자금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최근에 공개된 어떤 정영학 씨 녹취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언론이나 국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완전히 털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핵심적인 부분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구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예를 들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님이나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분들이 이재명 시장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자리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왜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한편으로 정치적인 색칠 그다음에 뭔가 대선판에서 기계적인 형평성을 추구하는 어떤 언론의 관점 그다음에 이 사건이 유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통념에 의거해서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트는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네. 검찰 개혁 얘기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검찰 개혁 분야에 관심이 크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썼고 네.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정권 말로 가면서 좀 흐지부지된 기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든든한 교두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의제나 과제들이 상당 부분 진전된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이 수사 실무의 현장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좀 거리가 있지만 예. 경찰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검사나 검찰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과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를 견제하는 내용의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매기 효과라는 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할 때에 받았던 기대보다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공수처가 교과서적인 그다음에 그 교과서적인 의미에 따라서 또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입법자의 순수한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빠진 측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쉬운 점을 안고 출범한 상황이고 또 공수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나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출신의 후보가 대선 과정에 전면에 등장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왜 그렇게 막중한 것인가를 지금 저는 직접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수처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하나의 상징이자 징표처럼 여겨져 왔잖아요. 네. 그런데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미진한 수사 효과 그리고 통신조회 같은 그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공개가 되면서 공수처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은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은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생긴 후에도 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셨죠. 공수처가 설치될 때 출범할 때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그 여론의 비율이 찬성률이 80%가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 취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선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 기관의 불법이나 비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나 그 범위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검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위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권력 집단의 핵심들을 다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런 국민들의 뜻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공수처가 얼마만큼 실력과 의지를 배양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냐가 남은 것이지 공수처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많이 우월한 부분, 방향성도 그렇고요, 뭐 목표의식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수사나 재판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단련되고 성장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이 제도의 문제점, 그다음에 실무 과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국민의 삶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할 것이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검찰개혁 관련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실천하려는 의지나 능력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취재 좀 넘겨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이 녹취록 파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폭발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미풍이다라고 평가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불고 있는 녹취록 공방, 이재명 후보도 물론 국민의힘 쪽에 이 욕설 관련된 또 녹취록으로 맞불을 놨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후보와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가 그동안에 보였던 행적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예. 관련된 일체의 사실관계를 그냥 부인하는 걸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의혹이 없는 것이냐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또 녹취록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단들이 어찌 보면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취록에 담겨 있는 의미를 되새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언론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가만두지 않겠다.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서워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이 그 지니고 있는 함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감으로서 본인들 말처럼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엄정한 판단이 따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그 김건희 씨 녹취록 보면 무속 논란도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던 그런 주제나 워딩이 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공인 중에 공인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사고방식, 국민을 위한 사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것들 또 너무나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보다는 나를 지키고 나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권력, 그다음에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지향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돈이나 권력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발상,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이 순간에 한 배를 타셨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게 사실이고요. 또 스스로 능력을 다 갖췄는지 늘 자문하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을 염원하셨던 분들이 바라셨던 가장 간절한 소망, 정권 교체, 민주주의의 발전, 그다음에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단히 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많지 않지만 제대로 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솔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